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지금 오늘부터 이제 문제집 특강 들어가도록 할게요. 우선 이제 그 문제집 특강은 이론을 이제 기본적으로 여러분들이 한번 보고 문제집 특강은 들어야 돼요. 이쪽에 있는데. 그리고 이제 이론 설명보다는 문제풀이 위주로 이렇게 쭉 해드리도록 할게요. 우선 1과목 이제 보험 이론 쪽 먼저 하고, 그 다음에 2과목, 이게 이제 상품 내용부터는 적중하고, 1과목 적중하고, 이런 식으로 진행하도록 할게요. 자, 우선, 보험 쪽 이제 응용 문제라고 이렇게 했는데, 여러분들은 이제 페이지로 보면은, 32페이지는 있으니까 2절 보험 문제 그것도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교재. 자, 보험을 이해하는데 여기 보험 쪽에서는 첫째 이염이 있고 이염의 종류 이런 것들을 이해하고 서술 능력도 있어야겠죠. 여러분들 객관식이 아니니까 주관식이니까 서술 능력을 길러야 돼요. 그 다음에 이제 보험의 정의, 이염으로부터 보험이 나오는 거예요. 보험의 정의, 원리 등을 이해하고 서술을 줄 알아야 된다. 그 다음에 이제 손해보험이란 무엇인가 이해를 하고 농작물 재해보험에 더 이해하고 서술을 줄 알아야 된다. 요렇게 쭉 이연부터 해서 보험, 손해보험, 농작물 재해보험 여기까지 이렇게 쭉 끌어오는 거예요. 우리가 직접적으로 연관되는 건 농작물 재해보험이죠. 이쪽에 있는데. 근데 이제 이쪽 앞에 기본적인 원리들을 조금 다 이해를 해야 돼요. 여러분들이. 자, 문제 1번. 다음은 무엇에 대한 정의인지를 쓰고 가로를 채우시오. 이렇게 했거든요. 요거 이염의 정의예요, 이게. 이염의 정의를 지금 여기다 쭉 서술해 놓은 거거든요. 근데 일반적으로 이제 이염이라는 거 이염은 이런 거죠. 우리가 눈 뜨고 잠잘 때까지 하루 종일 이염은 우리가 같이 끌어안고 사는 거예요. 이렇게 사는 거. 근데 대체적으로 보면 이염이 뭐냐면 앞으로 안 좋은 일이 일어날 수 있는 가능성이에요. 일어났다는 게 가능성이요. 이게도 이 말은 이제 구체적으로 보면 미래의 일이고 이제 가로치기 보면 안 좋으면 가능성으로 구성되어 있다고 볼 수 있다. 요렇게 또 다른 측면에서 이염을 갖다 정의해 보면 손실의 기회이기도 하고 손실 가능성, 불확실성, 실제와 결과와 기대했던 결과의 차이, 기대와는 다른 결과가 나올 확률 등이라고 할 수 있다. 요렇게 여러분들이 조금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 공부를 하다가 좀 혼란스러운 게 뭐냐면 이거 다 이해는 하더라도 여러분들이 직접 쓰고 써야 되니까 이거 여러 번 보고 다 숙지를 해야 돼요. 숙지. 그게 어려운 거거든요. 근데 암기에 별다른 낭도가 없어요. 암기하는 단계는 첫째는 이해를 해야 돼요. 이해를 하고 많이 읽어봐야 돼요. 읽어보고 나서 이제 써봐야 돼요. 직접 써본다. 요렇게 이게 암기 단계 이렇게 가야 돼요. 여러분들이 아는 거하고 아는긴 아는데 시험장에서 짧은 시간에 쓰려면 다다다다 외우지 않으면은 못 쓴다고요. 이렇게 못 쓰니까 여러분들이 이해하고 많이 봐야 돼요. 많이 보고 직접 써봐야 돼요. 주주주주 쓸 수 있어야 돼요. 이염이라 무엇인가 이런 거 요 정도는 여러분들이 쓸 수가 있어야 돼요. 그 정도는 좀 공부를 해놔야 되거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문제 2번 한번 보면은 손인과 이태, 손실을 설명한 것이다. 이를 해당되는 것을 쓰고 그대로 관계를 서술하시오. 이렇게 해놨어요. 손인, 이태, 손인. 이건 내가 그림 넣어놨고. 자, 문제를 보면 화재, 폭발, 지진, 폭풍우, 홍수, 자동차 사고, 도난, 사망 등을 말한다. 일반적으로 사고라고 부르는 건다. 일반적으로 사고라고 부르는 것을 손인이라고 하죠. 그 다음에 특정한 사고로 인해 발생하는 손해 가능성을 새로이 창조하거나 증가시키고 있는 상태 이태죠. 이게 이태. 그 다음에 손해는 손인의 결과로서 가치의 감소, 그러니까 경제적으로 손실을 본 걸 갖다 손실이라고 그래요. 손실. 요거 관계는 알아놔야 돼요. 이태는 위험한 상황이에요. 아직 사고가 발생 안 한 거예요. 사고 발생 전 단계예요. 손인은 사고가 이렇게 현실화되고 사고가 발생해버린 거예요. 손해는 이 사고로부터 발생하는 손실액이에요. 이건 발생 후 단계거든요. 요런 관계. 이태를 영어로는 해저드라고 하고, 손실을 페렐이라고 합니다. 페렐이라고 하고, 손해를 갖다 노스라고 한다. 손인, 이태, 손실 관계, 여러분들 이거 꼭 알아놓으셔야 돼요. 이런 거. 지금 문제로 하는데,
지금 문제가 내가 저기 앞에서 이론들 지금 요약해 놨는데, 요약을 해 놓은 것들 다시 한번 문제화 시켜서 여러분들이 쭉 한번 볼 수 있도록 이렇게 해 놓은 거예요. 이쪽에 놓으면서. 자, 여러분들 요거 문제는 이거 금방 이해하고 다는데 여러분들 써라고 하면 잘 못 써요. 이렇게 하면은 그런 것들 다 이해를 하셔야 돼요. 그 다음에 이태, 손인, 손해와 관계. 이태는 사고 발생 가능성이 있으나 사고가 발생하지 않는 단계이고, 손인은 이러한 위험 상황에서 실제로 위험이 발생하는 단계고, 손해는 위험 사고가 발생한 결과를 초래하는 가치의 감축, 즉 손실을 말한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뭐 요거를 15점짜리로 내지는 않을 것 같은데, 그래도 가로넣기나 이런 거 나올 수 있으니까 이런 것도 좀 알아놔야 돼요. 자, 위험의 분류는 알아놔야겠죠. 이런 분류. 자, 위험의 분류를 보면은, 자, 이거 근데 가로치기인데 내가 이제 했으니까 여러분들이 넣고 이거 다 외워놔야 돼요. 객관적 위험과 첫째는 주관적 위험이 있어요. 객관적 위험과 주관적 위험. 객관적 위험이라는 것은 확률이나 표준 편차 같은 걸로 측정이 가능한 위험을 말해요. 확률이랑은 확률은 여러분들이 잘 아시죠? 표준 편차라는 것은 이게 위험도요. 이게 어떻게 이게 표준 편차, 이게 중앙이 있으면은 이게 평균이 있으면 이게 평균이 있고, 평균으로부터 벌어진 정도를 갖다 표준 편차라고 하거든요. 표준 편차. 표준 편차는 평균으로부터 벌어진 정도. 그러니까 평균에 가까웠고 조물조물은 이게 같이 모여 있으면 이게 좋은 거예요. 평균이. 근데 이 표준 편차가 큰 거는 위험이 좀 크다는 거거든요. 그런 거예요. 제가 전에도 한번 설명을 드렸는데, 학교에서 시험을 보는데 평균은 80점인데 평균이 50점이다. 50점이면 50점 근방에 같이 이렇게 많이 있는 게 좋아요. 어떤 사람은 100점 맞은 사람 많고 빵점 맞은 사람이 이렇게 막 두 분류로 나눠져 가지고 50점 나오는 것보다 이거 위험이 큰 거거든요. 이렇게. 근데 위험이 평균에 가까울수록 50점 근처에 많을수록 좀 안정적이다 보거든요. 자, 그렇게만 이해를 하세요. 확률과 표준 편차단을 통해서 측정을 가능하다. 객관적으로 측정을 가능한 것을 갖다 객관적 위험이라고 한다. 그러면 우리가 보험에서는 객관적 위험이 보험의 대상이겠죠. 주관적 위험은 개인의 특성에 따라 평가가 달라져 측정이 곤란한 위험, 곤란을 갖다 이거 갖다가 주관적 위험이라고 하거든요. 객관적인과 주관적 위험 좀 이해를 해 놓으시고, 자, 이거 순수 위험은 손실의 기회만 있고 이득의 기회가 없는 위험이다. 홍수, 낙뢰, 화재, 폭발, 가뭄, 붕괴, 사망, 부상, 질병 등이 여기에 해당되고, 투기적 위험은 손실의 기회도 있지만 이익을 얻을 기회도 같이 있는 위험. 쉽게 말해서 투기적 위험은 가장 여러분들보다 주식 투자죠. 주식을 갖다가 주식 투자하는 걸 갖다가 투기적 위험이라고 볼 수 있죠. 그래서 여기서 보험이 대상이 되는 거 순수 위험이에요. 손실만 보는 거예요. 이게 그러면 여러분들이 이렇게 줄 수도 있어요. 문제. 홍수, 낙뢰, 화재, 폭발, 가뭄, 붕괴, 사망, 부상, 질병 등은 무슨 위험이냐? 그럼 이런 것들은 순수 위험이라고 여러분들이 쓰셔야 돼요. 이거 가로치기로 나올 수도 있으니까 이렇게. 그리고 이런 위험의 분류 잘 보셔야 돼요. 그 다음에 보험의 순수 위험은 또 밑에 문제로 내가 해놨으니까 조금 더 설명해 줄게요. 여기 간접 손실 위험, 순수면 몇 가지 또 위험이 있거든요. 그것도 좀 한번 다뤄놔야 되고, 정태적 시간의 경과함에 따라서 위험이 변하냐 안 변하냐, 요걸 갖다가 이렇게 분류하는 것을 정태적 위험과 동태적 위험으로 분류하거든요. 그 정태적 위험이라는 것은 그 시간에 따라서 그 변하지 않는 위험이에요. 화산 폭발이나 지진 발생 같은 거, 이런 걸 정태적 위험이라고 하고, 동태적 위험은 시간이 움직인다는 거죠. 움직인다는 거, 시간의 경과에 따라서 발생된다 변화, 예상 여러 의미고, 소비자 기호가 변화된다, 가격 변동, 기술의 변화, 이런 것들을 갖다가 동태적 위험이다. 그러면 여러분들 이제 사례로 소비자 기호 변화나 가격 변동, 기술의 변화라는 건 무슨 위험이냐? 그럼 여러분들 동태적 위험이라고 딱 쓰셔야 돼요. 자, 특정적 위험이냐, 기본적 위험이냐, 이렇게, 이런 이제 보험의 대상이 되는 거 당연한 거죠. 이게 정태적 위험이 보험의 대상이겠죠. 자, 특정적 위험은 피해 당사자에게 한정돼 매우 제한적 범위 내에서 손실을 초래하는 걸 특정적 위험이라고 그래요. 주택, 화재, 도난, 가족 사망, 부상, 이런 것들을 말하는 거고, 그 다음에 기본적 위험이라는 것은, 불특정 다수나 사회 전체의 손실을 초래하는 위험을 말하는데, 대규모 파업이나 실업, 폭동, 태풍 같은 위험을 사회 전체에 영향을 주는 것들을 말하는데, 이런 것을 갖다가 기본적 위험이라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보험의 대상이 되는 것은 특정적 위험이에요. 특정적 위험. 그렇다고 해서 기본적 위험이 꼭 보험으로 못하냐, 그런 건 아니에요. 우리가 같은 거 태풍 같은 거 이런 것들을 보상하잖아요. 정부에서 지원해가지고
위험이 크니까 이런 것은 정부에 지원해서 일부 보험을 할 수 있거든요. 그 다음에 담보를 하느냐 안 하느냐에 따라서 담보위험과 부담보험이 있고 면책위험이 이렇게 나누거든요. 담보라는 것은 보험자가 책임을 부담하는 거예요. 부담보험이라도 보험자가 담보나 위험에서 제외되는, 그러니까 원래부터 여러분들 담보와 부담보는 구분은 뭐냐면 원래부터 보험에 안 들어간 거예요. 본래 담보는 우리가 담보 조건이잖아. 원래 보험에서 보장하는 거예요. 보험에서 보장. 부담보험에서는 보험에서 보장 안 하는 거예요. 보장을 안 해버리는 거거든, 아예. 이렇게 있는 거. 요런 걸 갖다 우리가 저가전 종합과 같은 거, 한정 5종 특약가 뭐 그 5개만 위험 보장하잖아요. 그런 것들이 이제 그 5개만 보장하고 나머지는 안 하는 거, 담보를 아예 안 해버리는 거, 부담보를. 면책위험이라는 게 뭐냐면은, 보험자가 책임을 면하는 거, 뭐라는 거. 우리가 면책위험의 대표적인 거 한번 들어보죠. 일소 같은데 우리가 저가후 착가수 대비 6% 이상일 때만 보상을 하잖아요. 이런 것들이 6% 미만일 때 이런 것이 면책인 거죠. 다 면책. 그리고 그 생산비 보장에서 우리가 10만원 초과하잖아요. 10만원 초과. 생산비 보장에서 10만원 초과할 때 보험금 지급하잖아요. 보험금 지급하는데 요런 것들 10만원 미만, 10만원부터 10만원 이하 이런 것들이 다 면책위험이라고 볼 수 있죠. 우리가 면책위험. 자, 그렇게 보시고 보험의 적합한 위험 여러분들이 이게 쭉 쓰셔야 돼요. 이런 거 객관적 위험이고 순수위험이고 정태적 위험이고 특정적 위험이다. 이런 것들 위험의 분류도 알아놓으셔야 돼요. OX 요거를 뭐 서술형 문제로는 안 내도 OX 문제나 이런 문제 내기 되게 좋거든요. 가로놓기나 이런 것들 좀 공부해 놓으시고. 자, 순수위험의 종류 그 내용을 서술하시오 이렇게 써놨거든요. 순수위험 종류 알아야 돼요. 순수위험 이렇게 재산 손실위험, 그 다음에 순수위험이라는 건 손실만 있는 거예요. 이득 없고 재산 손실위험, 간접 손실위험, 배상 책임보험, 인적 손실위험이 있다. 재산 손실이라는 재산상 손실 보는 거예요. 말 그대로. 간접 손실이라는 1차적으로 사고가 나왔고 2차적으로 좀 피해를 보는 거, 이걸 갖다 간접 손실위험이라고 그러거든요. 이렇게 화재 나가지고 영업 못 오는데 임대료는 나가야 되고 계속 나가야 하잖아요. 그 영업을 못 오니까 추가로 수익을 못 거두잖아요. 이런 것들이 다 간접 손실이죠. 그 다음에 배상 책임보험. 배상 책임은 민사적으로 타인에게 이 법 행위로 손해를 입힌 경우 법적 손해배상 책임을 해야 돼요. 타인의 법적, 이건 꼭 중요해요. 이거 배상 책임 법적으로 책임을 져야 되는 거예요. 인적 손실 위험이라서 사망이나 부상, 질병 이런 것들을 갖다가 말하는 거고,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3- 다음 내용 좀 맞으면 O, 틀리면 X 하시오. 자, 화재로 인해 공장 가동이 중단해 영업할 때 못하게 되는 경우를 간접 손실 위험이라. 맞는 얘기죠? 소비자 기후 변화, 가격 변화. 요거 기자 시자로 써졌을 거예요. 좀 오타니까 좀 바꾸세요. 기자로. 기술의 변화는 동태적 위험이다. 맞는 얘기죠. 그 다음에 대규모파 실업 등은 특정적 위험이다. 요거 특정적 위험 아니죠. 요런 거 범위가 넓으니까 기본적 위험이죠. 요거 X죠. 그 다음에 주식 투자 등은 순수 아니죠. 주식 투자는 이거 순수 위험 아니죠. 투기적 위험이죠. 자동차 보험에서 산업적 위험을 제한하는 것을 면책 위험이라고 할 수 맞는 얘기죠. 이렇게 맞는 얘기. 자, 이런 문제들도 한번 내가 좀 다뤄보세요. 그 다음에 위험이 나왔으니까 위험 관리를 해야 되는데, 위험 관리는 물리적 위험 관리가 재무적 위험 관리가 있거든요. 그게 못하났네. 관리거든요. 근데 물리적 위험 관리는 돈 안 들이고 하는 거예요. 돈 안 들이고. 이건 돈 들여서 하는 거예요. 돈 들여서 하는 거. 재무적 위험 관리는. 자, 위험 회피해버리는 방법이 있고, 그 다음에 손실을 통제한다. 위험을 그냥 아예 피해버리는 거예요. 그냥. 이거. 그리고 손실 통제는 손실 예방하고 손실 감소가 있어요. 손실 예방은 손해가 안 나게끔 미리서 예방하는 거 손실 예방이에요. 고속도로에서 속도 제한한다든가 음주 단속한다든가 홍수 예방을 하고 댐 건설한다든가 이런 것들은 손실 예방이에요. 그 다음에 손실 감소라는 것은 사고가 났을 때 피해를 줄이려고 설치하는 거예요. 스프링클러 같은 거 설치하는 거죠. 화재 났을 때 이게 물 뿌리는 거. 자동차에서 에어백 같은 거 설치하고 사람 안 다치게 하려는 거. 이런 것들이 손실 감소죠. 위험 요소의 분리에는 복제나 격리되어 있다. 복제 카피 떠서 하나 더 해놓는다는 거예요. 격리라는 것은 중요한 것들을 한 군데 안 놔두고 이렇게 분리시키는 것을 격리라고 하거든요.
계약을 통해서 위험을 전가한다. 임대차 계약이나 하도급 등을 통해서 위험을 스스로 이게 방치하는 거예요. 방치. 그냥 놓아둬버리는 거예요. 될 대로 되라. 이렇게 하고. 요게 이제 물리적 위험 관리는 이렇게 있거든요. 재무적 위험 관리는 위험 보유. 위험 보유는 내가 스스로 감당하는 거예요. 이걸 자가보험 형태, 자가보험이라고 하는데 우리가 회사 내에다 적립금을 쌓아놓는 거예요. 이렇게 재무적 위험 관리 중에 하나. 위험을 제3자에게 전가한다. 이거 보험회사에 전가하는 거예요. 이거 위험 또 노트가 이렇게 왔냐. 위험 결합을 통한 위험 발생에 대비된다. 이게 보험이에요. 보험. 여기 내가 예전에 이론 강의할 때 이게 상호보험이거든요. 상호보험이고 이게 주식회사거든. 주식회사. 위험을 전가하는 거. 주식회사. 근데 우리나라는 다 주식회사 형태로 했어요. 이건 회사가 자기 책임하되 위험을 결합한 거예요. 위험을 결합한 거. 이거 주식회사 형태는. 상호보험은 개인들 독립 자체가 스스로 위험을 이렇게 딱 결합을 해, 위험을 다 보험을 만들어 가지고 스스로 가입을 하고 종업원들을 두어 가지고 그 사람들이 주주가 되고 종업원들을 써가지고 위험에 대비하는 것을 위험 결합이라고 하거든요. 이건 상호보험 형태로 하는 게 이제 위험 결합 형태거든요. 자,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아요. 4번은 여기 밑에 여러분들이 쭉 이렇게 써주시면 돼요. 그 다음에 4다시 위험관리 방법에서 고려할 사항, 요건 뭐 가볍게 알아놓으세요. 이렇게 알아보고. 첫째는 예상 손실의 발생 빈도와 발생이 얼마나 발생할 거냐, 규모는 얼마나 크게 날 것이냐. 이렇게 하고. 둘째, 각각의 위험 통제 기법과 이후의 재무적 위험 기법들이 발생 빈도나 손실 규모에 어떤 영향을 미칠까, 손실 규모를 그럼 감당을 할 수 있느냐 없느냐, 그 다음에 예정 손실을 얼마나 커버할 수 있느냐, 이런 것들을 고려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에 대해서 비용도 예측을 해야죠. 비용도 예측을 해야 된다는 거. 자, 요렇게 정도는 요 정도는 4번 같은 건 가로놓기 정도나 4-1이나 그 정도는 나오지 않을까 그렇게 싶어요. 자, 5번은 중요해요. 이거 좀 잘 알아놓으세요. 이거 위험관리 방법 중에서 이런 거 5점짜리나 이렇게 나오기 되게 좋은 거예요. 자, 손실 횟수나 손실 규모에 따라 가지고 손실 횟수가 적고 손실 규모가 작을 경우 어떻게 하고 많을 경우 어떤 선택을 한다. 1번 이거 보유 자가보험 형태로 한다는 거예요. 손실 횟수도 적고 손실 규모도 적으면 회사 자체로 자가보험 형태로 자기 스스로 감당을 한다는 거예요. 자, 2번 손실 횟수는 적고 손실 규모는 크다. 요때가 이제 보험으로 가야 되는 거죠. 그때 보험. 이게 위험을 전가하고 여기 내가 여기 슬래시가 빠졌는데 여러분들 슬래시 첨가해 놓으세요. 요게 좀 빠졌어요. 교재에 슬래시 좀 첨가해 놓으세요. 이것 때는 위험 전가하고 이거 보험으로 대비해야 된다는 거죠. 그 다음에 손실 횟수는 많고 손실 규모는 작은, 이거 통제를 해야죠. 이게 관리를 하고 통제를 해야 된다는 거죠. 손실 횟수도 크고 그 다음에 손실 규모도 커요. 이거 클 때 이런 것들은 피해가야죠. 이게 보험으로 커버를, 보험료가 너무 비싸기 때문에 보험을 커버를 못 하거든요. 이때는 위험을 회피해야 된다. 자, 요거는 아주 중요해요. 요런 거 5점짜리 내기 시험 되게 좋은 거예요. 요렇게 박스 그려놓고 1, 2, 3, 4였고 1, 2, 3, 4 위험 대처 방법에 대해서 쓰시오 하면은 여러분들이 이렇게 써줘야 돼요. 이런 것들 이렇게 쭉 써줘야 되거든요. 자, 요렇게 6번 다음 내용 중 맞으면 O 틀리면 X를 하시오. 고속도로 속도 제한은 손실 감소이고 이게 손실 감소가 아니죠. 이거 손실 통제하는 거죠. 손실 감소는 사고가 발생했으니까. 자동차 에어백 설치 등은 손실 예방이 아니고 이건 손실 감소죠. 위험 회피는 안전한 위험 관리가 가장 효율적 아니죠. 위험 회피는 위험을 피해버리는 게 마냥 좋은 건 아닌 거죠. 좋은 기회를 못 가질 수가 있으니까 마냥 좋은 건 아니에요. 임대차나 하도급 하청자금을 위험 전가한 바 맞는 얘기죠. 비슷한 가니까 서로 모여 공동의 위험에 대해서 위험 결합 후 한 형태이다. 이게 맞는 얘기죠. 자, 이렇게 보시면 되고. 자, 7번 아래 내용은 무엇에 대해서 쓰고 가로를 채우시오. 이거는 보험의 정의예요. 보험의 정의인데 보험은 다수가 모여 보험료를 각출하여 다수가 모여야 돼요. 이렇게 있으면 여기에 일단 다수가 모여야 돼요. 다수가 모여서 보험료를 내야 돼요. 보험료를 각출해서 공동재산을 조성해서 우연적 사고가 발생한 경우 손실을 입은 장에 일정한 방법으로 보험금을 지급하는 제도로 나올 수 있다. 일정한 방법이라는 현물로 줄 수도 있고 또 현금으로 줄 수도 있고 그런다는 거죠. 이쪽에 있는데 자, 보험의 정의 이렇게 알아놓으시고 이건 7번의 보험의 정의예요.
보험의 정의는 이건 경제적 관점에서 보험이에요. 근본 목적은 재무적 손실에 대한 불확실성, 즉 위험을 감소하는 거예요. 재무적 관점에서는. 그리고 발생해서 이염 전가나 이염 결합을 이용한다는 거죠. 그 다음에 사회적 관점에서 보험이에요. 이거는 사회 구성원에게 발생한 손실을 다수인이 부담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며 손실의 분담을 가능한 것은 다수인으로 기금을 형성한다. 사회적 관점에서 보험이고, 정의를 다시 한번 해봤어요. 자, 법적인 관점에서는 보험자와 피보험자는 계약자 사이에 맺어진 재무적 손실을 보전을 목적으로 하는 법적 계약이다. 법적인 관점에서 보험을 보는 거고, 요건 수리적 관점에서 보험은 확률이론과 통계적 기법을 이용하거든요. 요거는 수리적 관점에서 보험이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리고 여기 2번 보면 경제적 과로 있는데 관 오타니까 이거 좀 굳혀주세요. 관자로 좀 굳혀주시고. 자, 다음 네 맞으면 O, 틀리면 X를 하시오. 보험은 개별 위험을 감소, 집단 위험도 감소해요. 단체가 모였을 때도 그 보험으로 가면 단체 보험 같은 거 가입해갖고 감소를 시키거든요. 이거 잘못됐죠? 경제적 과제 특히 중화 보험으로서 위험을 결합해 위험을 감소, 맞는 얘기죠? 이쪽에 있는데, 위험은 합리적인 관점에서 결합 방법을 이용하는 수단 또는 제도를 보험이라고 할 수 없죠. 그렇죠? 위험 결합을 통한 것만 보험이라고 해요. 보험은 다수인이 필요 없고, 이거 벌써 틀렸죠? 적당한 사람 성립할수 틀린 거죠. 법에 의한 제도 뒷받침이 없이 보험이 현실 존재할 수도 맞는 얘기죠. 이쪽에 있는데. 7번 가고. 자, 보험의 특성은 여러분들이 쭉 보세요. 예기치 못한 손실의 집단화, 위험 분담, 그 다음에 위험 전가, 보험의 특성, 실제 손실에 대한 실손보상이라는 거고, 그 다음에 대수호법칙이 적용한다는 거. 자, 요런 것들 여러분들 조금, 이거는 제가 그냥 가볍게 넘어갈게요. 자, 대수호법칙이라는 것은 그런 거예요. 그 주사위를 한 번 던졌을 때, 주사위를 갖다 한 번 던질 때 1이 나올 확률은 6분의 1이, 이제 1이 나오는 확률은, 주사위를 한 번 던졌을 때게, 자, 요런 거에 대수법정. 자, 주사위를 한 번 던져 1이 나올 확률, 1이 나올 수도 있고, 안 나올 수도 있어요. 이게. 근데 주사위를 많이 던진 다음에 여러 번 시행을 하면은, 1이 나온 확률은 6분의 1로 수렴한다는 거예요. 1이 나온 확률은 주사위에서 1이 나오려면 6분의 2잖아요. 그러니까 대수법정 이런 거예요. 1이 나올 확률 6개 중에 하나니까 한 번 던지면 6분의 1이에요. 6분의 확률은, 6분의 1. 근데 한 번 딱 던졌을 때 실제로는 한 번이 나올 수도 있고 안 나올 수도 있어요. 근데 횟수를 수없이 많이 하면은 6분의 1에 수렴한다는 거예요. 한번 해보세요, 여러분들. 한 10,000번 던져봐요. 1이 나올 확률 6분의 1 딱 돼요. 이게 대서 없이. 그래서 보험이 성립하려면 많은 계약이 많은 사람이 필요하다. 그런 얘기예요. 이쪽에 있는데. 자, 이렇게 보고. 자, 보험의 성립요건은 내가 이렇게 쭉 나오는데, 이런 것도 조금 알아놓으세요. 이거 동질적 위험이 다수 존재해야 된다. 동질적 위험이나 발생 빈도나 피해 규모가 같다. 유사한 위험을 말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영업용 택시하고 자가용 택시하고 위험도가 틀리잖아요. 그래서 영업용 택시면 영업용 택시, 자가용이면 자가용, 요런 것들이죠. 이거 동질적 위험이 다수가 존재.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런 거 공부할 때게 일단 이렇게 목차부터 딱 제가 이거 교재 앞에 보면은 목차를 싹 정리해 놨어요. 보험이나 이렇게 농작물 재보험 쪽에. 그리고 목차를 보고 나중에 따로 동질적 위험이 다수인데 목차만 알면은 내용을 쓸 수 있어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내용이 이렇게 교재나 이런 거 제가 지금 다 다루는 거에 똑같이 쓸 필요는 없어요. 똑같이. 제목 잘 다뤄놓고, 목차 잘 다뤄놓고, 거기다 말 붙여주면 돼요. 손실이 우연적 발생하는 거는 인위적으로 발생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의도적으로. 보험은 우연하게 발생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한정적 손실이 해야 된다는 거. 너무 시간이나 장소 편의가 명확하고 측정할 수 있는 위협이어야 된다는 거예요. 너무 범위가 넓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비재난적, 재난적인 만큼 막대한 것을 보험자가 감당이 어려우니까 결국 비재난적인 손실해야 된다는 거. 확률적으로 계산이 가능해야 된다는 거죠. 확률적으로. 그 다음에 경제적으로 부담 가능한 보험료라는 거.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런 거는 여러분들이 공부하실 때게 이런 거 보험 성립요건 같은 것이나 이런 거는 목차를 잘 읽고 내용을 이해하고 말 붙여서 써주면 돼요. 만지 나오면은. 자, 그렇게 공부하시면 돼요. 그 다음에 10번 보험의 순기능에 대한 것이다. 가로채 순기능. 보험은 손실을 회복해 주는 거죠.
보험은 적극적으로 이득을 주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원상복귀가 목적이에요. 손실을 해보가지고, 자, 보험을 들어놨으니까 당연히 불안이 감소되는 거죠. 나 보험금 타면 되니까. 뭐 사고 났을 때. 내가 화재보험 들어놨으면 집이 화재 불났을 때, 화재보험에서 보험 다 주니까. 그런 거다. 뭐 불안이 감소된다는 거. 그 다음에 신용력이 회복이 된다. 신용이, 저 사람은 만약에 사고가 났어도, 저 사람 났어도, 보험에서 다 보상해 주니까 신용력이 높아진다는 거예요. 그 신용력이 높아지고 투자 재원이 보험은 이렇게 다수가 이렇게 보험료를 내 가지고 보험료를 내 가지고 모아 놓잖아요. 이 돈 모아 놓은 것을 투자를 해요. 투자. 특히 생명보험회사 같은 것은 자산이 많아요. 막 100조, 200조씩 그래요. 보험회사가. 그거 투자 장기간이니까 20년, 30년씩 가니까. 그 투자 재원에만 투자를 한다. 자원의 효율적 이용에 기여한다. 이건 뭐냐면 보험을 들어놓으면은 저거 내가 투자하면 분명히 돈을 많이 벌 것 같은데 너무 리스크가 커. 그래서 투자를 못 해요. 투자를 못 하는데 보험을 들어놓으면은 그런 데다 투자할 수 있다는 거래요. 그래서 자원을 위험한 곳에서도 다양히 안전한 것만 투자를 하는 게 아니라 조금 위험한 곳에서도 다 투자를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이게 자원의 효율적에 기여한다는 거거든요. 안전의식이 고양된다. 보험을 여러분들 가입하면은 자동차 보험 같은 데 보험료가 많이 올라가잖아요. 많이 올라가니까 조심조심 해야 돼요. 이게 할증 붙고 그러니까 안전의식이 고양한다. 그러면 여러분들 자동차 보험 들었는데 보험 안 들어놓고 운전할 수 있어요? 그거 큰하지. 그러다가 집안 인명사고나 나면은 집 거들나요? 그러다가 보험 다 들어놔야 돼요. 자, 보험의 역변형에 대해서 서술하시오. 사업병이 발생한다는 거예요. 보험이 엮이는 것은. 왜 그러냐면 보험회사가 유지하기 위해서는 모집인 수당도 보험 모집 수당도 줘야 되고 종업원들 인건비도 줘야 되고 그런 것들이 많이 발생한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보험 사기가 증가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생명보험사 생명보험 들어놓고 남편이 부인은 뭐 독살시키고 그런 것도 많이 있잖아요. 이런 보험 사기. 그 다음에 농작물 재배하면서 가축 같은 것도 있잖아요. 가축도 소도 보험 사기 발생 많이 해요. 의도적으로 가서 다리를 하나 부러버렸다든가, 그 다음에 도난 안 당했는데 소 빼돌리고 도난 당했다든가, 이런 보험 사기가 많이 증가할 수 있거든요. 이게 역기능이죠, 이런 게. 손실 과장으로 인해서 사회적 비용이 출한다. 자동차 같은 거 사고가 그런 거 많이 일어나죠, 이렇게. 가서 조금 부서졌는데, 다른 데까지 다 부서졌다 해갖고, 막 수리해갖고 보험금 청구하는 거. 자, 이런 것들이 역기능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 다음에 12번, 역선택 및 도덕적 이태는 굉장히 중요해요. 역선택 및 도덕적 이태. 자, 역선택만 한번 보죠. 역선택이라는 것은 간단히 얘기하면 계약자가 위험도가 높은 것이 들어와가지고 보험금 받으라고 들어온 거예요. 들어온 것을 역선택이라고 하고, 도덕적 이태라는 거 뭐냐, 보험 가입 이후 계속 관리를 하고 잘 해야 되는데, 내가 보험 들었으니까 내가 보험으로 받으면 되지. 방치해내버린 거. 그러니까 우리가 통상적인 영농활동 안 했을 때 우리가 보상 안 하잖아요. 보험에서. 그게 다 도덕적 이태 이런 것들을 방지하려고 그래요. 여쪽에 있는데. 자, 그렇게 보시고 한번 보시죠. 역선택이라는 것은 보험자는 보험에 가입하는 계약을 위험을 정확히 파악하고 측정할 수 있어 손실을 정확히 예측할 수 있으며 적정한 보험료를 책정해서 부과할 수가 있다. 따라서 보험자는 계약자 위험을 특성을 파악하고 보험을 팔면까지 위험을 보고 그 사람한테 보험료를 얼마를 매길지 이런 것들을 다 결정을 하거든. 근데 이제 계약자가 위험의 특성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고 계약을 하면은 우리가 이제 보험자의 어떤 정보를 정확히 보험 가입할 때 우리가 고지의무 같은 걸 다 부과하거든요. 그래서 계약자 정보를 다 파악하고 인수할지 말 건지 이거를 결정을 하거든요. 근데 계약자가 피보험자보다 정보를 더 많이 가지고 있는 상태라는 것은 뭐냐면은 보험 가입하는 사람이 자기가 정확히 안 알려줬다는 거예요. 안 알려주고 숨기고 있다는 거예요. 숨기고 있으면 오히려 계약자 측에서 손실 발생이 커진다는 거예요. 계약자의 손실. 그 사람은 사고 발생률이 높거든요. 보험 가입하면은. 이렇게 해가지고. 그래가지고 그런 사람들이 자신이 이득이 되는 보험을 선택하게 되는데 이를 역선택이라고 한다. 요렇게 조금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아요. 문구가 좀 복잡하게 돼 있는데 간단히 여기 역선택이라는 것은 보험에 정상적이었으면은 보험을 회사에서 안 받아주려고 할 건데 보험금 타려고 속이고 가입하는 걸 역선택이라고 하면 돼요. 요거 결과가 하나 좀 지워졌어요. 지금 선택하게 되는데 이 문구 때문에 이거 이해하는데 굉장히 헷갈렸는데 이 문구 지웠더라고요. 선택하게 되는데 이렇게 하세요. 근데 여러분들이 이거 논의할 때 꼭 이게 여기하고 똑같이 쓸 필요는 없어요. 쓸 필요는 없는데 키워드 중심으로 정확히 써주면 돼요. 역선택하고 도덕적 이태 이런 것은
굉장히 중요해요. 꼭 반드시 알아놔야 돼. 도덕적 이때는 한쪽이 보험계약을 충실히 이행하자 발생하는 문제로 계약자 또는 피임자가 고의나 과실로 보험사고 발생률을 높이거나 손해를 확대하는 성향을 말한다. 요렇게. 이제, 요렇게 조금 이해를 하시면 되고, 그러니까 보험에, 이게 중요한 문구죠. 이제 보험에 가입한 후부터 평소 관리를 소홀히 한다든가 손실이 발생할 경우 경감하는 노력을 하지 않고 심한 경우 방치하거나 손실금을 주는 것이 다 도덕적 이태라고 한다. 이렇게부터. 여러분들은 이제 그 역선택과 도덕적 이태에 대해 서술하시오 하면 한 장 정도 분량으로 써주면 돼요. 어느 정도 써주면 점수 나오니까 꼭 이대로 다 외우려면 굉장히 힘드니까 키워드 중심으로 이렇게 조금 외워주시면 될 것 같아요. 역선택과 도덕적 이태에 서술하시오 하면은 역선택과 도덕적 이태 비교도 써줘야 돼요. 역선택과 도덕적 이태의 유사점과 차이점 이렇게 해갖고 딱 써줘야 돼요. 역선택과 도덕적 이태는 실손을 보상하는 계약은 거의 발생하지 않는다. 실손보험에서는. 보험가에 보험 가입금이 보험금액보다 비율이 큰 경우에 발생 가능성이 높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초과보험, 내가 가지고 있는 가치보다 더 보험을 많이 들었을 때 역선택이 일어날, 도덕적 이택이 일어날 확률이 많다는 거예요. 근데 역선택과 도덕적 이태는 당사자에게 야기한 당사자에게 이익이 가는 바면 피해는 보험자와 다수 선호 계약자들이 피해를 본다는 거예요. 이렇게 보험회사도 악영향을 미친다는 거죠. 차이점은 뭐냐면 역선택은 계약 체결 전에 발생하는 거고, 도덕적 이태는 계약 체결 후에 발생하는 거예요. 자,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돼요. 자, 다 13번 손해보험 원리를 다 가로챘어. 손해보험 원리도 앞에 보험의 원리에서 이렇게 쭉 왔기 때문에 거의 비슷해요. 자, 이연 분담. 소액의 보험료를 매체로 큰 이임을 나눠가지고 경제적 불안부터 해방도 안심을 생각할 수 있도록 제도인데 이 원리를 말하는다. 이연 분담에 이 원리를 이연 분담 원리라는데 이연 대량 원칙 수학이나 통계학에 적용되는 대수법칙을 보험에 응용을 받아. 이거 이연 대량 원칙이거든요. 그 다음에 요건 알아놓으세요. 이거 뭐 써라고 손해보험 원리 해가지고 뭐 이거 쭉 설명해놓고 이건 뭐냐 이렇게 나올 수도 있어요. 이연 분담이 이연 대량 원칙이고 급부 반대급부법칙. 급부라는 것은 내가 내는 거를 갖다 급부해. 이건 보험료고 반대급부는 내가 보험금 받는 거예요. 근데 급부 반대급부하고 수지상도 원칙하고 구별을 해놓으세요. 급부 반대급부는 보험료를 받아 보험금의 기대치. 그러니까 급부 반대급부는 보험료는 보험금, 지급보험금, 사고 발생 확률이에요. 그러니까 보험료, 내가 내는 보험료는 내가 받을 보험금 기대치하고 같다는 거예요. 기대치. 요걸 좀 이해를 해놓으세요. 이거 편견은 이제 지웠어요. 수정하면서. 수지상등 원칙. 이거 급부반대 원칙, 수지상등 원칙. 보험회사가 거두는 보험료 총액과 나가는 보험금 총액은 항상 같아야 된다. 지급보험 총액. 이게 수지상등 원칙. 이건 개인이 아니에요. 급부반대 원칙은 개인을 말하는 거. 이건 개인이고, 이건 개인에게 적용하는 거고, 수지상등은 회사 전체 수입과 지출은 같아야 된다는 거예요. 자, 그렇게 해서 이득금지 원칙. 자, 보험은 원래 적극적으로 이득을 주려고 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이득금지 원칙이 적용을 해요. 이쪽에 있는데 실제 손해만 보상하는 거예요. 자, 이렇게 하고 그 다음에 여기 이제 손해보험의 법적 특성 요거는 다음 시간에 하도록 하죠. 다음 시간에. 네, 여러분들 수고하셨습니다.